지자체마다 청년들의 초기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마중물 삼아 자립한 청년들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안동시청 롤러단이 4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며 롤러 종목 국내 최강팀으로 다시 한번 입지를 다졌습니다. 국가대표로서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영주시의회가 경북안전체험관을 영주에 건립하자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영주 지역이 자연재난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재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안전체험관의 영주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창단한 장애인 탁구 실업팀에 선수 단기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청년들이 취업하기도 창업하기도 녹록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아이디어는 있지만 실제 창업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자체마다 청년들의 초기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를 마중물 삼아 자립하는 청년들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황호동 도시재생 지역에 들어선 한 카페. 지난 2020년 경주시 청년 창업 지원을 받아 창업한 곳으로 최근 이곳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절 창업했지만 꾸준한 매출을 올리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 3,600만 원을 지원받아 카페 인테리어와 집기류 구매 등에 사용했습니다. 금전적 지원을 넘어 창업 전후 홍보와 마케팅 등 체계적인 교육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경주시와 청년센터에서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홍보나 마케팅이나 그런 거를 꾸준히 손님이 유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코로나지만 현상 유지와 더불어서 손님들이 자꾸 유입이 되고 경주를 찾았을 때 내 가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신라 문화를 품은 경주의 지역성을 살려 메뉴의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첨성대 모양으로 만든 커피 음료입니다. 경주 문화재를 주제로 음료를 개발했습니다. 관광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인근 상인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동성로 중심 상가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관광객들이 오다 보면 시내도 또 다니시니까 저희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경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청년 창업으로 14명에게 각각 약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황호동 원도심 지역에 활성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 청년 창업을 계기로 활성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올해도 6개 업소에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사후 관리도 전문 컨설팅을 컨택해서 계속 관리를. 청년들의 창업도 취업도 녹록치 않은 시대. 경주시 초기 창업 자금 지원을 마중물 삼아 자립하는 청년들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청년들이 아이디어나 의미만 가지고 창업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에 활력까지 불어넣고 있다고 하니 이런 지원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동시청 롤러단이 4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며 롤러 종목 국내 최강팀으로 다시 한번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로서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안동시 롤러 종목 전용 경기장. 선수들이 200m 트랙을 쉼없이 달립니다. 지난 7일과 8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아시안게임과 세계 선수권 국가대표 선발전을 마친 뒤 짧은 휴식을 끝내고 곧바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훈련은 항상 매번 힘들지만 그래도 결과가 값지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서 훈련을 하는 거여서 매번 힘들지만 견딜만 합니다. 정철원 선수의 권유로 지난해 안동시청으로 합류한 동생 정철규 선수. 올해 형과 함께 나란히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성적도 그다지 좋지 못한 선수였는데 형이랑 같이 운동하면서 이제 점점 실력이 올라오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됐어요. 국내외 굵직한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었지만
국가대표와는 인연이 없었던 박민정 선수. 올해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에 발탁됐습니다. 실업 선수 하면서 이제 9년 만에 시니어 국가대표가 됐는데 그게 또 아시안 게임이어서 저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뽑혔던 양도희 선수도 간절한 바람을 이뤘습니다. 진짜 엄청 간절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아시안 게임 뽑히기를 진짜 기도 엄청 많이 했는데 그거 떨어지고 다시 세계 시합 선발전이라도 도전해보자 하고 다시 멘탈 엄청 잘 잡고 도전했는데 다시 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1차적인 목표는 아시안게임 재패.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한 스피드 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저들이 제일 큰 시합이 지금 이제 9월달에 치러지는 아시아 강쪽 아시안 게임이 제일 큰 시합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준을 맞춰갖고 저들이 좋은 성적을 내려고 훈련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올해 4명이나 국가대표로 선발되며 최상의 경기력을 입증한 안동시청 롤러단.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영주시의회가 영주시에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건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 등에 전달했습니다. 영주시의회는 건의안에서 경상북도에 중규모 이상의 안전체험관이 없고 특히 북부 지역은 소백산 등 산줄기에 둘러싸여 대형 산불과 산사태 등 자연재난에 상시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영주시는 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 경북 전체는 물론 타시도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낙후된 경북 북부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을 영주시에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주시는 수도권, 강원권 등 다른 지역과의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선비세상 내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계획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 소외 지역인 경북 북부 지역의 지방 분권 강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중규모 이상의 안전체험관을 영주시에 유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대식 이인선 국회의원 주최로 도심 항공교통인 UAM 지역 시범 서비스 및 산업 육성 전략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에는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연구기관, 학계, 관련 기업 등 각계각층이 참석해 도심 항공교통 기체개발 상황을 공유하고 대구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심 항공교통 시범도시 운용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구시는 포럼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심 항공교통 선도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UAM 육성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국토교통부 UAM 시범도시로 지정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밀 과소학교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 지자체, 심지어 한 동네 안에서도 학교별로 학생 수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학생이 너무 많아도 너무 작아도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건 매한 가지 문제입니다. 도농 복합지역인 부산 기장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이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지난해 성과가 나타나서 올해는 정책이 더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정책이고 또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두 곳의 초등학교. 차로 15분 거리에 있지만 학생 수는 딴판입니다. 한 곳은 전교생이 1,000명에 이르지만 다른 한 곳은 80명에 불과합니다. 신도시와 어촌마을이 함께 있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인접한 학교지만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과밀학교는 학생 수를 분산하고 폐교위기에 처한 작은 학교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입니다.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으로 지난 2022년부터 정관 신도시와 일광 신도시 지역에 큰 학교 8곳과 작은 학교 6곳이 지정됐습니다. 큰 학교 학생들은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작은 학교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단 작은 학교 학생이 큰 학교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난해에는 37명, 올해는 42명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옮겨갔습니다.
현재 작은 학교 전교생의 절반 이상은 이렇게 유입된 학생들입니다. 학생 수 증가를 통한 작은 학교 및 지역사회 활성화, 일광 지역 초등학교 과대 과밀 해소,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통한 교육 만족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작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체험학습을 비롯해 문화와 예술 분야 등 학교만의 특화된 교육과 가족적인 분위기가 장점입니다. 이런 학교를 선호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주소 이전 등의 까다로운 절차 없이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게 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많은 활동을 같이 하는 활동들이 많아요. 마켓데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여행을 같이 4, 5, 6학년이 간다든지 같이 돕고 배려하고 하면서 정말 작은 사회를 여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해당 지역 학생 97%, 학부모 9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올해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은 시민 중심의 축제로 꾸며질 전망입니다.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축제위는 11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발대식을 열고 축제의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올해 축제 슬로건은 신난데이, 힘난데이로 정해졌으며 축제위는 관주도의 축제가 민간으로 넘어온 만큼 대구를 대표하는 시민문화예술축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점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이 즐기고 시민 중심으로 열리는 대구 파워풀 축제가 아주 이색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23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은 5월 12일 전야제에 이어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대구시 중구 국제보상로 일대에서 진행되며 퍼레이드와 거리문화제, 시민문화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이번 행사에는 지역의 차세대 축제 문화를 이끌어갈 청년축제 기획자 양성과정도 운영됩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창단한 장애인 탁구 실업팀에 선수 단기를 전달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창단한 경상북도 장애인 탁구 실업팀은 스페인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각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는 등 창단 첫 해부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의 장애인 체육 실업팀 창단은 지난 2014년 육상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대구시가 행정기관을 찾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이동민원실인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을 운영합니다. 13일 대구역 지하 2층에서 열린 시민사랑방에는 대구시를 비롯해 대구지방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세무와 법률 등 21개 분야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또 다음 달 18일에는 두류역 만남의 광장에서, 9월에는 교대역, 10월에는 수성구청역에서 시민사랑방이 운영됩니다. 현장에서 민원 상담을 할 시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면 되며 별도 예약 절차는 없습니다. 예천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산물 가공창업교육 심화반과 마스터반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 내용은 과일 착즙 음료, 잼, 조청 가공을 비롯한 과일 동결 건조, 채소 및 곡물 분말 가공 실습으로 농산물 가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특히 마스터반 교육을 수료하면 예천 가공협동조합 회원이 될 자격이 주어지고 예천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센터의 가공장비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1일까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농산물 가공창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농촌자원개발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 지역 생태전환교육 실천학교가 확대 운영됩니다. 생태전환교육 실천학교는 학생과 학교가 자발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로 프로젝트 학습과 범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연간 지속적으로 환경 수업을 운영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기존 실천학교 100곳에서 110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학교당 250만 원씩 총 2억 7,500만 원을 지원해 학교별 특색 환경 실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